마지막으로 식탁을 진화시킨 식재료를 알고 있다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서울의 한 공원을 찾은 제작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따뜻한 봄 훈풍이 부는 날씨 덕분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원에서 유독 열심히 달리는 한 여성 발견. 저기 올라오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진화된 식재료로 네? 건강을 되찾으신 분 찾으러 왔는데 맞으신가요? 아, 네. 잘 찾아오셨네요. 오늘의 주인공 49세 이정현 씨. 운동 다 마치셨나요? 아니요, 저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해서 좀 더 뛰어야 해요. 좀 급하거든요. 어휴. 인사도 잠시 곧바로 달리기 시작하는데 호흡을 조절하며 잘 뛰는 듯 하더니 갑자기 속도를 늦추는 그녀. 5분도 달리지 않았지만 유독 땀을 많이 흘린 모습이다. 힘들어. 얼마 안 뛰신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나 힘든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 뭐 특이한 점 안 보이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힘든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러더니 갑자기 겉옷을 벗는 이정현 씨. 옷을 벗고 보니 독특하게 생긴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와, 뭐예요? 이게 저의 진화된 러닝 비결이에요. 러닝의 비결이라는 이 조끼. 대체 무엇일까? 그냥 조끼처럼 보이시죠? 제작진에게 조끼를 건네주는데 와, 어떠세요? 엄청 무겁네요, 이거. 그렇죠. 모래를 넣은 중량 조끼예요. 조끼가 15kg고 주머니가 1kg씩이니까 17kg 정도 될 것 같네요. 매일 이렇게 착용하고 30분 정도 운동하고 있어요. 그녀가 유독 땀을 많이 흘렸던 이유, 바로 중량 조끼와 모래주머니. 총 17kg의 무게를 더해 운동의 강도를 높였다는 이정현 씨.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지금보다 한 20kg가 더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서 좀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건강해지니까 예전에 그 건강하지 않았던 모습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건강해 보이는 지금과는 달리 과거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그녀. 예전에 제가 이제 임신을 하면서 살이 20kg가량 쪘었어요. 그래서 한 70kg가 넘게 나갔었거든요. 출산을 하면 저는 이제 살이 저절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아기 몸무게만큼만 딱 빠지고 안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육아도 하다 보니까 그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더 찌고 몸이 더 힘든 거예요. 임신과 출산으로 늘어난 체중. 출산 이후로도 체중이 빠지지 않아 다이어트를 위해 노력했지만 쉽게 빠지지 않고 결국 건강에 적신호까지 켜뒀다고 하는데 제가 살이 찌니까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또 소화도 안 되고 자주 체하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검진을 했었는데요. 결과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위염도 있고 뇌혈관 질환도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불어난 체중으로 인해 위장 건강은 물론 뇌혈관 질환과 난관 수종까지 진단받으며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운동이든 뭐 식단이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됐어요. 24kg 정도 감량을 했고요. 또 요요 없이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되찾기 위해 운동부터 식단까지 모두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그녀. 그렇다면 현재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측정해본 결과 체중은 48kg, 24kg 감량에 성공했고 체지방률은 18.5%, 허리 둘레 또한 64cm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유지가 되시는 거예요? 저만의 진화되고 업그레이드된 생활 방식 때문에 잘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요요 없이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그녀의 체중. 그 방법이 무엇일지 좀 더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는데 눈으로 직접 몸을 확인한 뒤 먼저 운동을 시작하려나 싶은 그때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두루마리 휴지? 휴지 2개를 팔 사이에 끼우고 내려앉는 이정현 씨. 혹시 속이 불편하기라도 한 것일까? 잠깐 좀 끊었다 갈게요. 이거 어머니 좀 많이 급하신 것 같아갖고. 아니에요. 저 지금 운동하는 건데요? 운동하는 거예요? 네. 이거 아시안 스쿼트라고 하는 건데요. 일반 스쿼트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서 훨씬 이렇게 깊게 앉았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골반이랑 하체가 훨씬 더 유연해지거든요. 이정현 씨의 진화된 운동, 아시안 스쿼트. 90도만 내려가는 스쿼트와 다르게 주저앉듯이 깊게 내려가야 한다고 하는데, 어머니 근데 왜 휴지를 이렇게 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원래 아령을 들고 하는 운동인데요. 휴지를 끼고 하면 손목이랑 팔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서 하체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운동이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하체 관절이 뻣뻣해지게 되면 장 운동을 촉진시키지 못하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운동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장 운동을 촉진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도 향상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안 스쿼트로 한 단계 진화된 운동을 했다면 이제 그녀의 진화된 식단을 볼 차례. 저는 운동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게 사실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다이어트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게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식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고 있는 식단이 조금 특별하거든요. 특별한 식단을 보여준다는 이정현 씨. 그런데 가져온 재료는 고작 달걀뿐이다?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달걀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좀 물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업그레이드해서 진화시킨 달걀 요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범한 달걀을 진화시켰다는 방법이 무엇일까? 더욱 궁금해지는데, 그녀가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적양파. 양파를 왜 가져오신 거예요? 적양파로 계란을 삶을 거거든요. 적양파를 이용해서 계란을 삶아주면 소화도 훨씬 잘 되고 맛도 좋고 부드러워서 훨씬 먹기가 편하거든요. 적양파 껍질을 까서 손질하더니 적양파는 다시 양파망에 넣는 이정현 씨. 양파는 안 쓰시나요? 네. 양파는 요리할 때 사용할 거고요. 달걀 삶을 때는 또 껍데기만 사용할 거예요. 양파 대신 껍질을 사용한다? 끓는 물에 적양파 껍질을 듬뿍 넣어주고 달걀을 넣어 삶아주는 이정현 씨. 이렇게 달걀 삶을 때 양파 껍질을 같이 넣어주면 양파의 좋은 성분들이 이 달걀 안으로 다 들어가요. 이대로 삶기만 하면 껍질의 영양분이 달걀에 흡수된다? 달걀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비법이 있죠. 그러더니 숟가락으로 달걀을 깨는데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어머니 달걀을 왜 깨시는 거예요 도대체? 살짝 금만 내는 거예요. 달걀을 삶은 지 한 5분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톡톡톡 두들겨서 금이 가게 해주고요. 이 틈 속으로 양파의 좋은 성분들이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깨진 틈으로 적양파 껍질에 풍부한 영양분이 흡수된다는 것. 이대로 10분 더 삶아주면 정현 씨의 진화된 달걀 요리 양파 껍질란 완성. 달걀이 제 소화불량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 양파 껍질란이에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달걀에서 네네. 양파 향이 확 나니까 독특하고 좀 신기하네요. 양파 껍질란은 그녀의 다이어트에 어떤 도움을 준 것일까? 적양파의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에 부족한 식이섬유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소화기관의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소화 불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양파 껍질란으로 다이어트와 소화불량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그녀. 어머니 오늘 알려주실 진화한 식재료가 이 양파 껍질란이에요? 아니요. 양파 껍질란도 좋지만 사실 제가 챙겨 먹는 건 따로 있어요. 챙겨 먹는 건 따로 있다며
정체모를 가루를 꺼내 섭취하는 이정현 씨. 무엇을 먹는 것일까? 이게 뭐예요? 드시는 게? 이게 제 진화 식재료 카무트 효소예요. 살이 찌면서 늘 속이 더부룩하고 장도 안 좋았는데 속도 편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저한테. 살도 더 잘 빠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도 들어서 제가 아주 매일 아주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녀가 장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섭취한다는 카무트 효소. 카무트는 파로와 같은 고대 곡물의 대표 품종으로 오랜 시간 동안 유전자 변동 없이 전해져 내려온 곡물이다. 카무트 효소는 카무트를 발효시킨 효소인데요. 발효를 통해 형태가 변화하고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 또한 더욱 풍부해졌기 때문에 진화된 식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소는 이 생명의 불꽃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효과적으로 대사되도록 하는 에너지의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의 효소가 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서 이로 인해서 장내 유해균과 독소가 증가해서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만을 유도한 쥐에게 카무트 식빵을 먹이자 일반 식빵 섭취금보다 체중 증가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소의 중요성을 알고 일상 틈틈이 카무트 효소를 섭취하고 있다는 이정현 씨. 다이어트 이외에도 도움받는 것이 더 있다고 하는데. 제가 좀 긴장하거나 불편하고 그러면 속이 좀 꾸르륵거리고 화장실도 좀 자주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카무트 효소를 먹고 나서는 이런 장 불편함이 많이 없어졌어요.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줬다는 카무트 효소. 맞는 말일까? 카무트 효소는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카무트 효소가 장내 세균총을 개선해서 유해균을 제거하고 또 소화 능력을 개선시켜서 살이 쉽게 찌지 않는 체질로 바꾸고 또 내장지방과 복부 비만을 유발하는 비만 위험 인자를 억제해서 지방 축적을 줄여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과민대장 증후군이 있는 성인에게 16주간 카무트 식단을 섭취시킨 결과 복부 팽만감과 복통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카무트 효소 섭취군에서 식이 섭취량과 소화 기능이 개선되었고 대장 염증으로 인한 설사와 혈변의 빈도도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중 감량과 소화, 장 건강에 도움 주는 카무트 효소. 과연 사실일지 실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두 비커 위에 깔때기를 올리고 탄수화물인 빵을 담아준다. 그 다음 카무트 효소를 섞은 물을 준비하고 한쪽에는 생수를, 다른 한쪽에는 카무트 효소를 섞은 물을 붓고 변화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4시간 뒤 나타난 변화. 카무트 효소를 넣은 빵만 빠르게 분해돼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카무트 효소에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알파 아밀라제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빠르게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또 포만감을 증가시켜서 다이어트와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무트 효소는 활성산소 제거에 효과적인 셀레늄도 풍부해 피부와 탈모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이정현 씨의 진화된 식재료. 장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카무트 효소. 지금처럼 좀 꾸준히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서 또 장 건강도 관리를 잘 해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다 섭취 시 속이 불편할 수 있어 3g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